네, 전영신의 아침 저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의 순서입니다. 두 현역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화쟁 토론.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은 지금 일정이 있으셔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 의원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심의했는데 일단 다음 달 7일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허 의원님, 지금 왜 이렇게 미룬 거라고 보세요? 어제 징계를 미뤘다기보다는요. 네네. 어제는 참고인이었던 김철근 실장에 대한 소명의 시간을 가졌었던 부분이고, 예, 소명 후에 그리고 김철근 실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원님들하고 또 몇 가지 안건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네네. 그거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이고, 김철근 정무실장이 징계 절차 개시를 받은 거죠. 네. 그러면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면 언제까지 결과가 나오나요? 지금 어제 발표한 걸로 봤을 땐 7월 7일에 네.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소명을 청취하겠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7일 전에 징계 결과가 나오진 않겠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기존에는 참고인이었고요. 네. 예, 지금은 징계 절차 개시를 받은 상황이라서 그 7월 7일에 소명을 더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징계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 사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이런 또 의견도 있는데,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어떤 후폭풍이 예상이 되는지 좀 그런 말씀도 해주세요. 글쎄요,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네. 아직은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어떤 결정이 아직은 내려지지 않았고 또 다만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좀 피곤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네. 아직 윤리위가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예. 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결과를 예상해서 제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윤리위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의도치 않은 당내 갈등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 네네. 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이용빈 의원님은 징계 수혜에 따른 국민의힘 후폭풍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여당 대표의 이 성상납 의혹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정당 사상 대단히 좀 수치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이 성상납 징계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의 이제 일정한 태도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고요. 예. 말하자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중심에 놓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 사안이 다뤄지는 것을 당내 권력 다툼이나 어떤 정치 싸움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내용을 보면은 당 내부에서 이제 김철근 정무실장이 성상납 의혹의 제보자였던 장모 씨가 7억의 투자각서를 받고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당대표가 지시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니까 결국은 이 사실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윤핵관과 이준석 당대표 사이에 어떤 정치 투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견해가 당대표가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결국은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 이 징계 절차가 개시됐기 때문에 결국은 7월 7일로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 당대표 역시 상당한 무거운 징계를 받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허 의원님. 네.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성상납 의혹에 대한 사유가 아니었고 어제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 사유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 그 증거인멸의 의혹에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성상납 의혹과는 전혀 좀 다른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싶고요. 아직 성상납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어떤 수사 결과나
증거 자료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부분은 다룰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증거 인멸 관련돼서 품위 유지 이 부분을 지금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예.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저께 예. 중앙윤리위원회 그 회의 결과에서도 그렇게 명확하게 사유에 대한 것이 정리된 것이 가장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좀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사실관계와 팩트에 따라서 정치가 아니라 합리적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그 사실에 근거해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최강욱 의원이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 받았는데 허은하 의원님은 최강욱 의원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은 뭐 사실에 근거해서 예. 그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저는 뭐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면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강욱 의원이 징계를 거부하고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체가 민주당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조금 전에 이용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 상식선에서 곰곰이 좀 자성을 하고 네. 또 엄중한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서 민주당 본연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용빈 의원님. 사실 이제 최강욱 의원에 대한 어떤 이 징계가 좀 무거운 게 아니냐라는 시각에서 볼 때 이준석 대표 징계를 의식한 결정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는 이준석 대표의 그 성상납 관련 의혹은 네. 물론 수사 결과에 따라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그런 사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최강욱 의원에 대한 중징계는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뭐 거의 끊는 그런 정도의 결정이어서 대단히 좀 어떤 그 행위에 비해서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선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 윤리심판원의 결정 역시 뭐 대단히 존중되어야 되고 네. 다만 한 시민으로서의 최강욱 의원의 인권, 명예도 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성에 입각해서 이 최강욱 의원의 재심, 소명의 권리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러한 어떤 절차나 과정들을 정치 공방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준석 대표 건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만을 중심에 두고 추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예. 민주당에서 자꾸 이 대표와 최강욱 의원을 비교하고 성상납 의혹이라는 프레임을 두고 싶은 것은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현재 의혹이고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좀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 중징계를 요구하기도 했고 철험의 해체도 주장하고 있는데 이용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20대 여성으로서 예.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20대 여성 표심의 어떤 캐스팅 보트를 일정하게 민주당 지지층으로 끌어들인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요. 그 과정 자체가 정치의 어떤 쇄신이나 혁신과 이어지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의 어떤 여러 가지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한 부분도 존재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뭐 약간 좀 미숙하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들이 우리 당 내에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의견들 중에 하나다. 네. 뭐 거기에다 과도하게 뭐 비중을 두고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예. 철험의 해체와 관련해서도 철험회 역시 이제 당내 여러 가지 정책 의견 그룹 중에 하나고 이 철험회가 과도한 그 대표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로 이걸 철험회를 막 해체하자는 주장도 과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끈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좀 뛰어난 선거 전략가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엊그제 여기에 출연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쓴소리를 냈어요. 뭐냐면은 민주당이 이제 당시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전부 하락세에 있었는데 20대 여성에서만 그 하락폭이 작았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20대 여성층이 주 지지층이라고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전략이었다. 이런 쓴소리를 했거든요. 주 지지층은 40대 화이트 칼라다.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뭐 전략가로서의 어떤 네네. 입장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이제 예. 사실관계로 보면은 네. 전반적인 하락세 뭐 일정하게 인정하고요. 그 당시 이제 하락할 당시를 얘기하는 그렇죠. 그게 거죠. 하나의 트렌드를 네네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네.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좀 압도적으로 버텨주는 지지층이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게 이제 주요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40대 남성들이 40대가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당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20대 여성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단 말이죠.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당의 주 지지층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은하 의원님은 이준석 대표의 민주당에 대한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대표의 분석에 좀 동의하고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20대 여성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거고, 네. 그 결과에 너무 지나치게 전략적 초점을 맞춰서 20대 지지 기반을 확대 해석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겠지만 이번 대선에서 저희 국민의힘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때의 여성 지지 기반에 대한 만큼의 득표율, 그 이상의 득표율을 얻었거든요. 저희도 좀 상대적으로 낮지 않았다라는 네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 아까 말씀하셨던 40대 화이트 칼라층마저도 민주당에서의 그 움직력이 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20대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을 당시에 앉힌 것도 지금 아까 이용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대 여성 표심의 캐스팅 보트 역할로 이제 앉혔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전략 미스가 아니냐 사실 이 얘기 같아요. 예. 그때 당권 도전 가능성까지 얘기 나오는데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은 나오면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나와서 좀 깨져봐라, 뭐 이런 의미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일단 당 대표에 도전한다는 것은 예. 이제 한 개인으로서 도전한다기보다는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대표하는 그런 목소리를 당 안에 이제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당연히 예. 당 대표 도전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당대표는 예. 뭐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기존의 국민의힘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30대의 당대표가 당선됐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바람을 일으켜보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뭐 전재수 의원님 말씀해 주실 수 있었을 것 같고, 네. 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예. 경우는 뭐 당대표 한 번쯤 출마하는 것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준비되지 않고 그냥 여론에 휩쓸려서 네. 바람에 의해서만 나오게 된다면은 그분의 나중 미래에 대한 것은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계속 나홀로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용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을 갖게 되면서 네. 사실은 이제 대통령 출마하기 전부터 검찰 쿠데타 또 이제 대통령 당선되면서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이 된 거 아니냐. 네네. 이런 국민들의 우려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지금 낱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검찰의 과도한 충성 경쟁 그리고 윤 정부가 정치 보복 수사로 비춰지는 여러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등의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또 이제 뭐 법대로 다 하겠다는 정부가 지나치게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현재 모습들은 과연 법치국가가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수 언론들도 다 우려를 제기를 하더라고요. 허은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공석이지만 업무를 대행할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과 협의를 하고 있기에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검찰 인사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어느 때보다도 검찰 의견을 많이 수용하는 절차를 최대한 존중하고 의견을 반영하고 시행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무언가 일이 되려면은 제대로 된 업무를 진행하려면은 조직이 갖춰져야 되는데, 인사청문회를 아직 못하고 있고 검찰총장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이유로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좀 국가적으로도 국민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다라는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요직으로 오른 검사를 원래 보직에 맞게 돌려보내고요. 또 부당하게 한직으로 밀려난 검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어쩌면 검찰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에 따라서 옷을 입었던 검찰이 원래 역량에 따라서 제대로 된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들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행안부가 발표한 경찰국 신설은 어떻게 보셨어요? 허은하 의원님. 사실 경찰국의 신설 배경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거대 의석수 가진 민주당이 지난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면서 경찰의 비대화를 좀 가져오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찰에 대해서 견제를 하거나 관리 감독할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만들었다면은 지금과 같은 조치는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미약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논의와 숙려 기간도 없이 어떤 속도전과 꼼수로 일사천리로 진행돼가지고 법사위 안건 조정이 제도 무력화하면서 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에 대한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건 어차피 예상됐고 예측됐던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비정상적으로 거대해진 민중의 지팡이를 정상화하는 것의 한 단계다. 행안부 장관의 좀 인사제청권 실질화 차원에서의 신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반발이 상당합니다. 근데 정부가 밀어붙이는 모양새인데 이용빈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한 건데요. 경찰의 자율권 또 독립성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것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은 30년 전으로 퇴보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심각한 정치적 퇴보 막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제 한동훈 장관의 나홀로 검찰 인사도 그렇고 이번에 경찰국 신설도 그렇고 사실 전 정권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되갚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경찰국 신설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권이 마치 보란 듯이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식으로 마치 장기에서 장이야 멍이야 이런 상황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그러한 과정을 방금 말씀 주신 내용들이 이제 검찰총장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을 하고 검찰총장이 협의를 통해서 검찰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지난번 정부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고 이번에는 이제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또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자기가 맞고 이번에는 다르고 막 이런 식 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서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를 지향하고자 하는 이 현 정부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허은하 의원님. 이제 지금 너무 급하게 판단할 부분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현재는 국민과 언론의 주목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맞춰 나가는 부분일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어제 사상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부와 경찰 간의 감정 싸움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용빈 의원님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인사권 장악을 통해서 뭔가 줄 세우기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해서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예. 허은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민적 눈높이와 바라보셨을 때 오해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만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행안부는 이제 중간 검토 단계의 인사 자료가 외부에 미리 공지돼서 발생한 혼선이다 이런 입장이고 경찰 내부에서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패싱된 거 아니냐 그래서 또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게다가 인사 대상자들한테 그러니까 내일 오전까지 해당 부서로 이동하라. 지방에 많이 있거든요. 치안감들이. 그래서 막 지방청에 있던 사람도 밤중에 짐 싸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들이 다 감정이 개입된 거 아니냐. 감정적이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잖아요.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 네. 예. 그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을 부활하겠다고 과도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뭐 과도한 충성 경쟁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경찰 내에서도 이제 이 행안부의 이런 막무가내식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허은하 의원님. 네, 기본적으로 감정 개입까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직은 지나친 판단인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우선 임명이라는 자체는 사실 그 뚜껑을 열어서 봉투를 다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봉투를 너무 빨리 열어봤어요. 그렇죠. 예, 그러한 부분들은 시정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느 말이 사실이냐라는 것은 정말로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감이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본분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집행이라면은 당연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탄핵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허은하 의원님. 지금 인사철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요. 소뚜껑 보고 놀란 사람,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분들이 이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 상당히 민감해지는 당이 저희 당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벌써부터 탄핵에 대한 단어를 이끌어내는 것이 지금 한 달 좀 지났는데요. 예, 조금 심한 접근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민주주의가 이제 더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요. 예. 이제 국민의 종으로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일을 시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뚜껑 보고 놀라는 탄핵까지는 그런 가지 않지만 이야기는 약간 경고성이다 이런 말씀이죠. 당연히 이제 국민의 주권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영빈 의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